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관심을 쏟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나타난다. 순 자산을 확인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는 우주의 원칙에 따라 당신의 순 자산은 늘어난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제 인생을 바꿔준 책 중 하나인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에 담긴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돈의 진실 3가지에 대해서 오늘도 낱낱이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남녀관계, 즉 부부관계가 깨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돈 문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막 힘들고 이걸로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단순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심부로 파고 들어가면 이 돈에 대한 서로의 감정과 목적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저자는 본인과 아내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저자의 아내는 어릴 적 동네에 아이스크림 차가 와서 딸랑딸랑 종을 울리면서 지나가면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25센트를 달라고 졸랐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돈이 없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 돈은 아빠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소녀는 늘 아빠에게 돈을 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고요. 정말 이 사소한 일들로 소녀는 돈에 대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소녀는 돈이라는 건 남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자인 자신의 손엔 원래 돈이 없는 거다라는 문화까지 배워버렸어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이 소녀의 무의식은 이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다 써버리는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프로그램에는 이런 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돈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임. 그런데 나는 여자임. 나한테는 돈이 없는 상태가 정상 상태임.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맞게 이 소녀의 무의식 딴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한 거죠. 이 소녀가 훗날 저자인 하브 에커와 결혼한 이후에도 $100가 생기면 $100를 소비하고 $200가 생기면 $200를 그대로 썼다고 해요. 뭐 $1000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그 $1000를 금방 다 소비해 버렸고요. 금슬이 좋았던 이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정말 단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 그게 진짜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녀에게 돈은 어린 시절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딱 그때의 그 감정, 그러니까 즉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했던 거였죠. 물론 당연히 저자의 아내는 자기가 돈에 대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자기 무의식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코딩되어서 깔려 있다는 것 자체를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반면에 저자 하브 에커에게 돈은 아내와 같이 즉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단이었어요. 돈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무게감과 감정까지 모든 부분에서 달랐던 두 사람은 바로 이 원인을 찾아내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결혼을 하신 구독자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지금 잠깐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돈을 빌미로 배우자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배우자의 즐거움을 빼앗고 있진 않으신가요?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을 넘어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돈에 대한 개념은 그냥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관계가 개선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돈을 왜 그렇게 다루게 되었는지, 그 뿌리가 뭔지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딱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즐거움? 자유? 아니면 안정감인가요? 이렇게 사람마다 돈에 대한 감정이 정말 각기 다 다르다는 것,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돈에 대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왜 특히 MZ세대 분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지출 줄이기가 유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브 에커는 이 포인트에 대해 엄청나게 쪼들려 가면서 하는 무조건 저축은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극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즉,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상외로 균형과 조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진짜 흥미로운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놀이통장을 만들어 보라고 추천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삶의 어느 부분이 달라지면 다른 부분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어느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 다른 곳에서 반항을 한다. 내리 저축만 계속하면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당신의 자아는 흡족하겠지만 당신의 다른 자아는 그렇지 않다. 결국 놀고 싶어하는 자아가 이제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내 욕구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고 라면서 당신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반면에 돈을 쓰고 또 쓰고 이렇게 계속 쓰기만 하면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책임감을 중시하는 당신의 자아가 들고 일어나 결국엔 돈을 계속 써도 하나도 즐거워지지 않는 지경까지 당신을 몰고 갈 것이다.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죄책감과 후회만 커진다. 나이 60에도 돈 때문에 쩔쩔매는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진다. 그러니 놀이통장에 들어가는 돈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양분을 공급하라. 그 돈으로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하라.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 돈을 매달 다 쓰는 것이다. 결심한 대로 꾸준히 저축해 나가려면 그 노력에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당신의 노력을 치하하라. 돈 관리가 즐거워질 뿐 아니라 잘 받는 연습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돈에 대한 두 번째 진실이 나왔죠. 잘 받는 연습을 하는 것도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통장에 금액이 얼마든 5만원, 10만원, 20만원이든 넣어놓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 중에는 좀 놀고도 싶고 쓰고도 싶은 자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자아를 그냥 너는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라고 강압적으로 억압만 하면 어느 순간 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터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방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자아가요.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와 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 돈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책에서도 그리고 제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죠. 주는 사람, 기버가 되어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자도 같은 결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건 사실 돈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저자는 줄 수 있는 만큼 받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말하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받는 능력의 부족이라고 하겠다. 남에게 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꽤 많지만 받는 쪽으로 어색해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사람들이 잘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은 자신에게 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스스로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증상이다. 이런 열등감이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대개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건 때문이다.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을 10배 더 많이 들어왔고 잘한다는 말보다 못한다는 말을 10배 더 들어왔으며 대단하다는 말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말을 5배쯤 더 많이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거의 제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이 같이 생각나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받을 가치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자도 똑같이 말해요. 나는 30m까지 자라는 떡갈나무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3m밖에 자라지 못할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고 다닌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줄 때의 느낌이 어떤가요? 기분 좋고 만족스럽잖아요. 반대로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요, 속상하고 우울해지죠. 여러분이 난 받을 자격이 없다와 같은 이유로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안 좋겠죠. 돈도 정확히 똑같아요. 일단 지금 진심을 다해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를 응원하는 저의 마음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정말 마땅한, 합당한 그 보상을 받으세요. 부자들은 자신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으셔야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자를 찾아온 홍보 담당 컨설턴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급여로 한 달에 5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저자에게 제안을 한 거죠. 저자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시간당으로 고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결과에 따라 제대로 보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돈을 다 줄 이유가 없고 반대로 당신이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더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죠. 실적이 좋으면 매달 지금 제시하신 급여의 2배가 넘는 금액도 드릴 거고요.
이 사람은 저자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셀프 한계가 설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진짜 다 하나같이 소득의 한계를 긋지 마라고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소득의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에 돈은 충분히 존재한다. 수조 원에서 수조 원을 곱한 돈들이 굴러다닌다. 그리고 그 돈들은 어디로든 흘러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 누군가 자기 몫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기꺼이 받으려 하는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다. 빗물은 자기가 어디로 흐르건 상관하지 않는다. 돈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재산을 유지할 때도 이 자세가 중요하다. 잘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 생기면 금세 없어진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면이 우선이고 외부 세상은 그 다음이다. 당신의 내부에 받는 상자를 크게 키워라. 돈이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지켜보라. 명심하라.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불편한 상황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아마도 편안할 거거든요. 소위 안주하기 딱 좋을 겁니다. 안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계속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편안한 그곳을 뚫고 나와서 불편한 일을 해야만 해요. 통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 번 해볼수록 편안해지실 겁니다. 불편함에 편안해지세요. 그렇게 편안한 지대를 조금씩 늘려가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돈의 진실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돈의 진실이에요. 아니 뭐 당연한 걸 돈의 진실이라고 하고 있어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당연한데 왜 진짜 부의 척도가 순자산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의외로 설명할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부채 빼고 남은 돈이 그게 순자산이고 그 순자산이 진짜 자산이니까 라는 정도의 대답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을 계산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말고 순자산을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과 친해지십시오. 순자산은 소득, 저축, 투자, 간소화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거든요. 일단 소득은 두 가지 형태로 들어오죠. 근로소득과 수동적 소득이죠. 근로소득은 모두가 아는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고요. 수동적 소득은 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같이 여러분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버는 돈입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을 바탕으로 이제 소비도 하고 저축하고 투자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저축이랑 투자는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 간소화입니다. 간소화가 도대체 뭘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간소화는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의 성패를 가르는 복병이 될 수 있다. 간소화는 저축과 동반되는 요소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소화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것, 이건 저 역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간소화가 중요한 이유는요, 부자가 되는 길에 도움을 주는 건 뭐 당연하고요. 부자가 되고 난 이후 그 부를 계속 유지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부를 점점 늘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간소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퇴근 후나 주말에 시간 나실 때 아무 종이나 종이 한 장 꺼내 놓으시고요. 순자산이라는 제목을 크게 쓰세요. 그 다음에 0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순자산 액수로 끝나는 표를 하나 그리시고요. 오늘 현재 시점 순자산도 적어보십시오. 이거 적을 때 좀 짜증도 나고 지금 순자산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좀 적기도 싫고 꼴보기도 싫고 막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해보세요. 정말 해보십시오. 제가 왜 해보시라고 하냐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90일 단위로, 그러니까 3달마다 한 번씩 여러분의 순자산을 적어보세요.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저자 하부 에커가 강하게 권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관심을 쏟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나타난다. 순 자산을 확인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는 우주의 원칙에 따라 당신의 순 자산은 늘어난다. 이 원칙은 사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 많아지게 되어 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분명해지길 바란다면 여러분부터 분명해지셔야 합니다. 세상이 나아지길 바란다면 여러분부터 나아져야 해요. 여러분의 상위 자아가 성공하는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식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인식의 수준을 높이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말해줄 거예요. 이 우주에 직선은 없거든요. 삶도 똑같죠. 곧게 뻗은 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잖아요. 굽이치는 강물처럼 보통은 다음 굽이밖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 이 굽이를 돌고 나면 또 다른 굽이가 보이는 겁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다르겠어요? 부자들도 필요한 것들 미리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지대 바깥에 서서 가능성이라는 그 복도에서 끊임없이 문을 계속 열어봅니다. 이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야, 그 업종에서 성공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그 업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원하는 분야, 그 직종에 일단 들어가 보세요. 가게에서 청소하고 접시만 닦아도 밖에서 조사한 거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업종에 대해 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이 있을지, 그 문 안에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디서 부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일단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 액수보다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9kg 빠지면 그때부터 운동이랑 식이요법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돈이 충분해지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돈이 충분해질 거라고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순 자산을 불려나가는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그곳에 있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만큼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그냥 확실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갖는다, 행동한다, 된다 라고 확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반대로 된다, 행동한다, 갖는다는 주문을 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돈을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진다. 그렇게 성공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